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탈냉전 시대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냉전이 끝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90년에 이제 동서독이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91년에 소련이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죠. 그래서 요 시기가 우리가 냉전이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뭐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어떤 이데올로기, 냉전 이데올로기, 이것이 이제 사라지면서 억눌려 있던 뭐 민족, 종교, 인종,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인종 청소란 말도 바로 이 9.65 연방 내전 상황에서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리고 걸프 전쟁, 예,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이제 침공했던 사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이 9.11입니다. 저 2001년도.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은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미국 국기 이 하나하나가 제가 이걸 줌업을 할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당시에 사망했던 실종됐던 사람들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미국 국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누구를 찾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로 사연들이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것에 보복하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죠. 예, 이것이 뭐 지금도 여전히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2001년에서 2014년까지 본격적인 아프가니스탄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사담 후세인을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미국이 침공을 했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이 이제 체포돼서 사형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중에 CNN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중동의 많은 무슬림들이 서구 세력, 뭐 미국을 포함한 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이제 뭐 전 세계, 특히 유럽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때 무슬림 이민자 2세대, 3세대들은 같은 어떤 무슬림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착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일깨우는 뭐 그런데 커다란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여전히 또 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제 아랍의 봄, 튀니지 자스민 혁명이죠. 그래서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서 시리아 내전, 여러분 이제 IS 때문에라도 이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예, 이것은 뭐 제가 그냥 그 프랑스 뉴스에서 스크린샷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뮌헨이라든지 이런데 몰려드는 그런 이제 난민들. 그래서 이 난민 문제 때문에 또 유럽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렇게 모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뭐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랑스의 구구파죠 마린 르펜 같은 경우는 마치 나치에 의해 점령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도 씁니다. 잠시 누그러뜨렸던 것이 이제 알란 쿠르디 때문에 그런 이제 비난이 잠시 누그러졌지만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유럽, 뭐 프랑스 이런 데서는 이런 무슬림 난민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히 이런 무슬림 이민자 때문에 생겼던 혹은 지금도 있는 그런 이제 뭐 제가 종교 문화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사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잡 착용 논란입니다. 크게 봤을 때 머리 부분만 이제 가리는 게 히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니캅이고요. 눈까지 이제 가리는 것이 부르카라고 하죠. 프랑스에서 이 히잡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1989년입니다. 파리에서 이제 북쪽에 우아즈도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거기서 수업 시간에 히잡을 계속 쓰고 있는 여학생한테 벗으라고 했고 결국 그것을 거부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퇴학을 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국지적인 사건이었지만 점차 전국적인 언론에 소개되고 그러면서 프랑스 전체를 혹자는 드레피스 사건 이후 가장 뜨겁게 프랑스 국론을 분열시켰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행정재판소에서도 애매한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히잡을 선동적인 의미로 쓰지 않았다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히잡을 쓰면 이거는 뭐 선동적이지 않고 어떻게 쓰면 선동적이냐 뭐 이런 이제 또 논란까지 겹치게 됐고요. 그래서 수년간의 이제 논란 끝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단일한 공화국 내에 교장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봐주고 어떤 학생은 뭐 어떤 학교에서는 뭐 퇴학시키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법을 만들기 전에 스타지 위원회라는 것이 이쪽 전문가들 20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결과 2004년 3월 15일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법을 만들기 이 시점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에 김선일 씨 인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테러 단체가 우리나라 김선일 씨라는 분을 이제 잡아서 무슨 이유냐? 이라크 전쟁에서 한국이 파병을 했는데 군대를 철수하라. 철수하지 않아서 결국 이 사람은 참수당했죠. 근데 이때 프랑스 기자 2명도 똑같이 잡혔습니다. 프랑스는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잡혔을까요? 바로 2004년 3월 15일의 법을 추진하지 마라. 뭐 테러 단체가 굉장히 국제화된 상황이죠. 이때 프랑스의 무슬림 단체 대표들이 이라크로 가서 이건 프랑스 국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온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상징물, 근데 가시적인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했을 때 퇴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 예를 들어서 뭐 가톨릭 신자가 목걸이를 뭐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 묵주 반지를 했다, 이건 가시적이지 않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가시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걸 히잡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히잡을 쓴 경우는 가시적이 되겠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빵모자, 뭐 야물카라고도 하고, 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쓰지 말게 됐고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사진입니다. 2004년 1월 17일 날 파리에서 이 시위대를 따라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같이 걸으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한테 이제 포즈를 취해줬던 학생들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학생은 그때 당시에 프랑스 뉴스에서는 이게 부모나 혹은 그 광신도들의 강요에 의해서 얘네들이 쓰기 싫은데 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자기는 쓰지 않았고 내 친구는 썼다
봐라.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친한 친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가 아니다. 우리의 자유다. 선택의 자유다.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저에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왼쪽에 히잡 쓴 학생들은 프랑스 국기 모양입니다. 국기 색깔이죠. 우리도 똑같은 프랑스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초생딸이 있는 이 사람은 우리는 언제 국외 추방을 시킬 것이냐 이런 항의 문구를 달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유대인들을 차별하다가 아우슈비츠로 보낸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항의를 했고요. 오른쪽은 히잡 하나가 한 표, 투표에서 한 표다는 걸 잊지 마라 라는 이제 항의였죠. 그래서 이것이 이 법으로 인해서 거의 뭐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017년에 마크롱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그 당시에 이제 사회당에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사회당 서기장이었던 아몽이 있었고요. 반대쪽에 당시 이제 올랑드의 총리였던 발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 히잡 착용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1905년법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결국 이슬람과 라이시 때 정교 분리 엄격한 또 혹은 이슬람 중에서도 알제리 그 다음에 구구파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뭐 자신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7%에 불과합니다. 이게 2019년도고요. 좀 전만 하더라도 2010년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가톨릭입니까 했을 때 약 65%가 가톨릭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미사는 한 달에 한 번은 갑니까 했을 때는 약 7%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는 20%인데 이게 점점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 흥미로운 사례라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브르타뉴 지방의 한 시청 앞에 요한 바오로 2세 상을 이제 세웠는데 이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이시 때를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엄격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치워라. 왜? 바로 시청 앞이면 공공장소고 공공장소의 특정 종교의 상징물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재판해서 이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아까 1905년법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종교적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해서도 이런데 하물며 이슬람에 대해서 프랑스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히잡뿐만이 아니라 이 부르카도 사르코지 대통령 때 금지법이 제정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뭐 백화점에 있다 혹은 은행에 있다 이렇게 쓴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다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우 만약 여름이라면 아우 덥지 않나? 아우 저 거추장스럽지 않나? 아, 왜 저러고 다니지? 뭐 이런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프랑스 사람들은 안보 문제. 왜냐하면은 바로 이 알제 전투가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예,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이 무기를 저렇게 부르카나 히잡 속에 숨겼다가 남자한테 건네주고 그 남자는 그걸로 경찰을 쏴 죽이고 다시 여자한테 넘겨주는 예, 이런 장면들 그리고 저 안에다가 폭탄을 넣고 가서 테러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프랑스 사람들은 떠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배경이 다른 거죠. 역사적 배경이. 그래서 이것을 금지시키는데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공공장소라는 것이 심지어는 길거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길거리에서 이거를 썼을 경우 벌금이 이제 부과되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도 못 쓴다. 자동차? 아마 도로교통법 위반일 겁니다. 얼굴 드러내야죠. 보조석. 보조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집? 예, 아시다시피 집에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서는 얼굴을 드러내고 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무슬림 국가에서조차도 착용을 금지한다는 거죠. 예,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 겁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프랑스 종교 문화 전쟁의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그 샤를리 앱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 2015년 1월 7일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누구죠? 무하마드죠, 무하마드. 우리가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상도 있죠. 근데 10계명의 두 번째가 우상 금지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절대 뭐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슬람도 구약을 받아들입니다. 쿠란에는. 예. 그래서 일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단순하게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빨개 바뀌어놨죠. 그런데 제가 책을 그 샤를리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이제 엠마누엘 토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저 터번으로 보이는 하얀 게 엉덩이랍니다. 여자 엉덩이. 그리고 저 눈알은 남자의 고환, 코는 생식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저렇게 그렸다는 설명을 보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좀 화가 나기도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다른 거지만 무슬림 여성이나 남자는 수염을 기르는 걸 형상했고 여자는 히잡을 썼죠. 그러면서 이제 좀 털어버리고 좀 해방되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꼭 이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풍자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하고 그렇지만 좀 도가 이슬람의 경우 좀 뭐 더 지나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만평으로 실었던 샤를리 앱도라는 곳에 이 사이드 쿠아시하고 셰리프 쿠아시 형제가 이 사람들은 알제리 출신입니다. 뭐 아까 제가 알제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예.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편집자 10명을 사살을 하죠. 거기 있는 경찰 2명도 같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IS에 합류했던 유럽인들의 수를 보면 이게 지금 뭐 제가 줌업을 할 수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프랑스는 1000명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럽 어느 나라도 1000명을 넘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뭐 다 수백 명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뭐 김군 한 명이 이제 뭐 합류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 이후에 프랑스가 계속해서 이런 이제 위기에 맞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스이 샤를리, 내가 샤를리다. 옆에 오른쪽은 이제 제가 방문해서 샤를리 앱도 앞에서 추모하는 사진을 하나 찍은 겁니다. 이 샤를리 앱도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커다란 사건이 난 것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2020년 10월 16일 파리 근교에서 있었던 역사교사입니다. 더욱이 역사교사 참수 사건이죠.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소재로 하면서 샤를리 앱도의 무함마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죠. 이 사뮤엘 파티는 프랑스에서는 공화국의 대표적인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르본네에서 엄숙한 장례식이 이루어졌고요. 그야말로 이제 이슬람은 뭐 급진 이슬람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공공의 적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라이시대 교육을 이제 강화해라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프랑스에서 이제 이슬람 사립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테러리스트를 이제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죠. 근데 2015년 샤를리 heb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때도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해라. 근데 일부 근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은 쪽에서는 왜 타 종교에 대한 존중은 가르치지 않느냐? 왜 표현의 자유만 강조하냐?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프랑스 혁명식의 인권선언 거기 10조하고 11조에 특히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종교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볼테르죠.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예, 제가 오른쪽의 사진을 바로 이제 프랑스 뉴스에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쫙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볼테르 의사당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혹시 이걸 비판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의 자유, 프랑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왕이라든지 혹은 가톨릭 교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 거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자가 강자에 대해서 비판해 줬습니다. 근데 강자가 약자를 비판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보호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회에서 분명히 무슬림은 소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소수자의 입장을 폄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에 정당성을 부여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프랑스에서 많이 이야기하기를 교사가 이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혹시 학생 가운데 이걸 보기 싫은 학생이 있으면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교실을 나가도 좋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교사의 어떤 배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 저도 뭐 공감을 하지만 이미 지스카르 데스탱 때 이제 이민자로 온 아이들을 가능하면 빨리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아랍어 수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전부 프랑스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은 너희들은 나와서 아랍어 수업을 들어. 그럼 이 중학교 학생들 예민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속하지 못한 좀 왕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거 보기 싫은 애들은 나가 있어도 좋아 라고 했을 때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표현의 자유 문제와 또 다른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분간 묵념을 갔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학생은 사실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또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인데 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묵념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국내 신문 칼럼을 보다 보니까 숭실대학의 조홍식 교수님이 쓴 거였는데요. 원하는 사람이 풍자 전문지를 돈을 주고 사보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이 주도하는 교실의 수업은 피할 길이 없죠. 근데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내용을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이것은 강제로 들어야 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교육법이 아니겠냐. 또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소수 집단을 배려하는 교육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종교 권력과 투쟁하던 공화주의에서 소수의 종교조차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화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죠, 의견이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바로 공화주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사실 이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마크롱만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시라크라든지 뭐 사르코지라든지 올랑드라든지 마크롱 계속해서 오면서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강경한 어떤 발언들 이것은 이제 선거하고도 분명 관련이 되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국민연합, 민족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전선과 결선 투표까지 계속해서 이제 가는 그런 현상이 됐고 여기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민자 문제,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경한 발언을 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도 분명히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현지 뉴스들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요. 이제 캐나다 수상이죠. 트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그래도 꼭 이런 그 캐리커처까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프랑스 뉴스에서 소개하면서 여전히 이 프랑스의 라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앵커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프랑스의 어떤 우리가 보통 엑셉시옹이라고 하죠. 예외주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문제지만 또 늘 만나는 문제들이 이제 할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식으로 말하면 허용된 음식이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마린 르펜의 경우 파리의 모든 육류는 할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사르코지까지 나서서 할랄 고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뭐 이제 맥도날드는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고유 햄버거 가게로 이제 퀵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할랄 햄버거를 맨 처음에 한번 제시를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아서 결국 이제 포기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할랄 문제가 프랑스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단체 급식 학생들이 이제 매일 가서 학교에서 급식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돼지고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돼지고기가 나오면 유대교 학생이나 무슬림 학생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남겨버리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프랑스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애가 초등학교를 프랑스에서 다닐 때 한번 보다 보니까 개학 전에 설문조사가 왔습니다. 학생이 먹지 않는 음식을 체크하라고. 거기에 이제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이시대라는 이런 원칙을 피하면서 마치 뭐 얘가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냐 뭐 이런 것을 살펴보는 척 하면서 돼지고기 안 먹는 아이들 이런 뭐 혹은 그거 어떻게 보면 무슬림이나 유대교 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식단에서 그것을 빼주는. 근데 이 부분을 또 이제 문제 삼는 자치단체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 공화주의자들은 이 공화국에서 이 음식을 이렇게 다르게 주는 거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도 우리가 이제 사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프랑스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서구의 가족제도 할 때 프랑스를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의 기반을 갖고 있죠. 근데 이슬람의 가족 시스템은 공동체적이고 부계적인 가부장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또한 동족 혼인의 전통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강제 결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제 언론에서 명예살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크게 봤을 때 서구인의 눈으로 이슬람의 가족 제도를 본다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라든지 여성 할례라든지 미성년자의 결혼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도 이 서구식의 평등하고 독립적인 여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야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출산율 문제도 굉장히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